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오토인코더랑 DNN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웠죠. 이번에는 진짜 메인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생성 모델입니다. 여기서 생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예 없는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성이란 단순히 데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어떤 특정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의 분포를 찾아내는 것처럼 여기 생성 모델도 데이터의 분포를 찾아서 그 분포에 근사하는 유사한 것들을 생성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토인코더와 VA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같이 배우니까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수학적인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오토인코더의 목적은 매니폴드 러닝입니다. 오토인코더는 네트워크의 앞단을 학습하기 위해서 뒷단을 붙인 것이죠. 입력 데이터의 압축을 통해 데이터에 의미 있는 매니폴드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깔때기 모양의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제너레이트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성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뒷단에 디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 앞단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뒷단에 있는 것을 통해서 생성시키기 위해서 앞단을 붙인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구조를 보니까 A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샘플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했듯이 고양이와 강아지 데이터가 있다면 기존 트레이닝 DB에 가지고 있던 고양이와 강아지 데이터와 유사한 샘플들을 생성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베리에이션 네트워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결과는 트레이닝 DB에 있는 데이터 X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 네트워크의 출력값을 우리가 정한 모델에 따른 대한 파라미터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값을 통해 구하는 것이 이번에 배울 핵심이고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단순히 샘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트레이닝 DB에 있던 샘플과 유사한 샘플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바로 per 값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냥 기존의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값이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띈다고 가정을 하고 샘플링을 해요. 그럼 샘플링 된 값은 매니폴드를 대표하는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니폴드를 대표하는 값을 가져야지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학습을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딥 뉴럴 네트워크 형식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앞단에 있는 한두 개의 레이어는 매니폴드를 잘 찾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두 개의 레이어가 복잡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그 분포를 가정하더라도 그 분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들이 다시 매니폴드 형태를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과 VA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자고 하는 것은 PX죠. 그리고 이 확률의 likelihood가 높기를 원하죠. 만약에 생성기에 대한 확률 모델을 가우시안으로 할 경우 MSE 관점에서 더 높은 것이 더 PX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likelihood는 가우시안으로 할 수도 있고 베르누이로 할 수 있는데 가우시안으로 하면 MSE랑 가까워지고 베르누이로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랑 가까워진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우시안을 가정하면 MSE가 가까워지겠죠? 근데 MSE가 더 작은 이미지가 의미적으로 더 가까운 경우가 아닌 이미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원본 데이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B가 A 데이터에서 조금 한 4분의 1 정도가 잘린 데이터, C가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라고 할게요. 의미상으로는 이거 두 개가 비슷하겠죠? 잘린 데이터보다. 근데 MSE로 계산을 하면 그게 아니라 A와 B가 더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바른 확률값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장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펄리어에서 샘플링을 했었죠. 이때 샘플링을 할 때 그냥 임의로 펑션을 정했어요. 디스트리뷰션을 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정해서 샘플링을 수행하자는 것이 이 방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스텝을 밟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적으로 가까운 샘플들을 생성시키는 Z를 정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Z를 생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정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X를 기본으로 주어 학습을 수행한다. 라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한테 X를 보여줄게. X를 보여줄 테니 적어도 X를 잘 아는 X 다시 같은 것들을 제너레이트 하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정의해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변분 추론이라는 것을 사용한대요. 그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그냥 무작정 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추론을 사용합니다. 이 위에 부분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론을 하기 위한 용어들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Px바 Z는 진짜 그 원래의 분포를 말하는 거고요. 펄리얼은 PZ. 우리가 이게 최적화 시키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어프록시메이션 펑션은 QX바 Z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ELBO라는 펑션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레이닝 DB에 있는 인풋 데이터 X와 유사한 분포를 갖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펄리얼 PX 이 분포를 최적화시켜 보겠습니다. 최적화를 위해 로그를 씌워볼게요. 근데 이 샘플 펑션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시켜 줄게요. 그리고 아까 px는 px, z를 px 바 z로 나눈 게 되겠죠? 이건 쉽게 말해 교집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px와 z의 교집합은 px 곱하기 px가 일어났을 때 z의 값이다 라는 거 배웠죠? 이거 똑같이 말하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px, z, pz, x 바 z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최적화시키려는 식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들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텀과 계산하지 못한 텀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곱해줄게요, 양변에. 어차피 약분하면 없어지죠? q파이 zx dz. 그러면 여기서 앞단이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뒷단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ELBO 파이 펑션이 되고요. 이 뒷부분이 KL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가 됩니다. 이 분포와 이 분포 간의 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가 되고요. 이 부분은 ELBO 펑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px 바 z를 모릅니다. KL을 최소화하는 파이 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대신 이 부분을 최대화하는 파이 값을 찾습니다.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앞선 펑션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아까 계산을 통해서 나온 값은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른다. 이 부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화시키는 파이 값은 찾지를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계산을 할 건데 앞부분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ELBO 파이 펑션을 정리해보면 이게 아까 구에서 나왔던 펑션이고요. 이 부분을 변형시켜 볼게요. 아까 이거 교집합이라고 했죠? 교집합은 조건부 확률 곱하기 원래 확률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앞부분, 뒷부분 나눠줄게요.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아까 KL 펑션과 조금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죠? 아까는 이제 Px바 Z와 Q파이 X바 Z의 거리였다면 이거는 Q파이 X바 Z와 PZ의 거리죠. 그리고 이쪽은 로그 PZ바 X의 평균이 됩니다. 이 펑션이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건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깊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로그 px라는 펑션을 이 펑션에다가 아까 계산하지 못한다는 그 거리를 더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KL 텀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L BO를 통해서 최적화시켜야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따라서 우리가 최적화시켜야 할 값은 앞에 보이는 이 텀과 이 텀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다음에 이 수식을 최적화시키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인커더를 통해서 바라는 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로부터 생성한 Z값으로부터 트레이닝 DB에 있는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해줘. 이게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의 값이 최대한 ፐ리얼 값과 같도록 만들어줘 라는 컨디션, 조건입니다. 다시 EL BO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앞단에서 x값이 넣어가지고 샘플링한 z값을 통해서 x와 유사한 새로운 x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인퍼런스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뒤에는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로스 펑션, 최소화시키려는 로스 펑션은 아까 계산한 그 펑션이 되겠죠? ELBO 펑션.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ELBO 텀을 파이에 대해 맥시마이즈 하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찾는 것이고요. ELBO 텀을 여기 보이는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면 MLE 관점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찾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게 ELBO 텀이고요. 이거를 파이에 대해 맥시마이즈 하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세타에 대해 맥시마이즈 하면 MLE 관점에서 MLE는 아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죠.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샘플링용 함수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XI에 대한 복원 오차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현재 샘플링용 함수에 대한 추가 조건이 되고요.
샘플링의 용이성, 생성 데이터에 대한 통제성을 위한 조건을 펄리어에 부여하고 이와 유사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 DB에 있는 인풋 데이터와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도입을 했고요. 그 샘플링 함수가 qπxz가 되는 것이고요.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로부터 z를 샘플링합니다. 이때 계산을 위해서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 좀 발음하기 힘드네요. 이 부분을 도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때 이 샘플링 방법이 문제가 생긴대요. 계산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샘플링 텀과 시그마를 곱해주고 여기에 물값을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은 ELBO 텀을 어디 갔지? ELBO 텀을 MLE 관점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찾는 것은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고요. ELBO 텀을 파이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면 샘플링 함수를 찾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인코더로 학습한 것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로 학습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오토인코더는 펄리어에 대한 조건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Z벡터의 스페이스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Z값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펄리어에 대한 컨디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Z벡터가 펄리어와 같은 분포를 따릅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학습이 잘 되었다면 Z값을 2D 공간,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 투영시켰을 때 같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Z값이 뭉쳐지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Z벡터에는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생성 모델이 거의 처음이고 수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발표 자료에 있는 것들 여러 번 읽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코드는 생략을 했는데 제가 파이토치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코드를 드라이브에 올려둘게요. 그러면 그 오토인코더 코드가 제가 일부러 한 그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바라는 점은 앞서 배웠던 수학적인 공식들하고 기법들 있잖아요. 그 기법들이 코드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각줄을 달아서 설명하는 숙제를 내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방 확인하고 과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